저 계좌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우유빛깔 고운천으로 해주세요. 아, 신분증 좀 주시겠어요? 아니, 계좌 만드는데 어디서 감히 신분증을 요구해? 은행에서 신분증 요구한다고 화를 내? 뭐 이렇게 당연한 거에 화를 내는 진상이 있나 싶으시죠? 그런데 이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93년 8월 12일 목요일 저녁 7시 45분 대통령 긴급재정 경제명령 제16호가 발동됩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합니다. 이 시간 이후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만 이루어집니다. 당시 TV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는데요. 이 긴급명령권의 요지는 이러했습니다. 첫째, 비실명 계좌의 실명 확인 없이는 인출은 금지한다. 둘째, 순인출 3천만 원 이상이라면 국세청에 통보하고 자금 출처를 조사할 수 있다. 셋째, 8월 12일 20시를 기해 위 사항을 실시하고 13일은 14시부터 금융기관의 업무를 시작한다. 금융실명제란 예금이나 대출, 채권 투자 같은 모든 금융거래를 반드시 실제 거래자의 이름으로 하도록 하는 제도로 정경유착, 부정부패를 뿌리 뽑자, 대한민국의 내수경제의 투명도를 높이자라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애매한 저녁 시간에 실시했을까요? 발표 직후 혹은 발표 도중에 누구라도 은행에서 급하게 돈을 빼는 걸 막기 위해 은행문이 모두 닫힌 시각에 발동을 해버린 거죠. 또한 금융실명제의 준비와 발표는 철통 보안 속에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보안 절대 지켜! 라는 김영삼 대통령의 엄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안이 새어나갈 시에는 당시의 경제부총리였던 이경식과 재무부 장관인 홍재영의 목부터 날리겠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20명의 특별팀은 보안 유지와의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과천 주공아파트 한 채를 빌려 2달간의 감금, 아니 함께 먹고 자며 비밀리에 작업을 했다고 해요. 가족과 동료들에겐 해외 출장을 간다 하고 진짜로 일본으로 출국했다가 아무도 모르게 귀국을 한다거나 트렁크를 끌고 공항에 갔다가 사무실로 턴백, 아니 이거 진짜 007 작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보안 유지가 잘 됐냐면 당시 국무총리도 내용을 잘 몰랐다고 하니까 말 다 했죠. 그도 그럴 게 특별팀이 감금, 아니 작업을 진행했던 아파트에는 이러한 수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관문을 나설 수 없다. 창문가에서 서성대지 않는다. 그런데 왜 정석대로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대통령 긴급명령을 때려버린 걸까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말하길 기득권의 저항을 피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기보다는 대통령 긴급명령이란 형식이 바람직하다. 정직한 방법으로 국회에 입법하고 원래대로의 수순을 밟았다간 어디서 어떤 경로로든 새어나가 검은 돈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이런 특단을 내렸던 거죠. 상남자 특, 할 땐 한다. 그리고 이렇게 꽁꽁 싸매오던 걸 한 번에 팡 터뜨렸어요. 당시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난리. 아무런 예고 없이 전국의 금융기관이 오후 2시에 문을 열었으니 일단 국민둥절, 또 은행에 업무 보러 갔더니 갑자기 신분증을 요구?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해줬잖아. 왜 갑자기 안 된대? 당황, 그리고 황당. 그리고 주식시장 헬게이트 오픈, 충격으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증시 거래는 거의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917개 종목이 하한가를 치는 등 주가 폭락과 관련한 신기록이 마구 쏟아졌다고 해요. 하지만 빨리빨리의 민족답게 대한민국 국민들은 또 빨리빨리 적응을 합니다. 사실 우리 보통의 소시민들은 대부분 이미 실명을 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범죄 조직과 같은 나쁜 돈을 곁들인 그런 분들이 매섭게 반발을 하는 거죠. 국내 자금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둥, 이제 한국 경제가 거덜이 난다는 둥, 금방이라도 나라가 뒤집힐 것처럼 선동을 해대는 거죠. 왜? 내 돈 털리게 생겼거든. 그런데 금융실명제 도입으로 가장 크게 손해를 입은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사채시장. 1990년대에만 해도 사채를 굉장히 많이 썼다고 해요. 중소기업 협동중앙회에 따르면 1993년 1분기에는 전체 중소기업의 23%가 사채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문턱이 닳도록 사람들이 드나들던 명동 사채시장은 금융실명제 도입과 함께 파리도 거르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 한국인들 툴툴거리면서 할 일은 다 합니다. 1997년 3월까지 금융기관의 실명 확인율 99.3%, 가명 또는 무기명 예금의 실명 전환율은 98.8%,
실명 전환 대상금액 총 405조 5천억 중 확인된 것이 402조 7천억 원. 아니 이 정도면 진짜 다 했다고 봐야지. 돈에 꼬리표가 달리면서 각종 불법 거래나 나쁜 관행들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생각지도 못했던 세금 환수율을 상승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차명계좌 알선하며 예금을 유치해왔던 은행들도 여러 금융상품들을 내놓기 시작하며 금융사들끼리 경쟁을 해서 국민들은 점점 더 좋은 상품을 접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생기게 됐고요. 이런 성과에 힘입어 당대 연예 스포츠계의 쟁쟁한 스타들을 제치고 1993년 대한민국 100대 스타 투표에서 1위를 장식합니다. 누가? 김영삼 전 대통령. 신뢰하는 국민 여러분, 금융실명제는 애초에 김영삼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는데요. 사실 이전에도 2번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전두환 때 한 번, 노태우 때 또 한 번.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저축장려를 위해 예금주의 가명, 차명, 그리고 무기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허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남의 이름을 빌리거나 가짜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모두 잘 살아보자라는 이런 좋은 의도는 뒤로 하고 불순한 의도로 사용이 된 거죠. 김아무개 같은 아무 이름으로 차명 계좌를 만들어서 불법 정치 자금으로 사용한다거나 돈 많은 부자들이 자식들에게 증여로 사용하는 건 귀여운 수준이었고요. 정말 극악 범죄에도 자주 이용이 되었는데요. 바로 납치 유괴 사건의 말이죠. 아무나 통장 주인으로 세워놓으면 됐으니까 금융기관에서 실소유주가 누군지 계좌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점을 이용했던 거죠. 그나마 인터넷 뱅킹이 덜 발달해서 돈을 찾으려면 영업점에 꼭 가야 했기에 망정이죠. 그래서 형사들은 범인들이 출몰할 만한 지점으로 가 현장 검거를 하곤 했었습니다. 범죄, 탈세, 청탁, 부정부패의 수단이자 온갖 비리의 온상인데 누구 하나 뭐라 했다간 저축 안 한다고 하거나 경제 발전에 해가 될까 무서워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전두환 정권 때 희대의 사기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이철이 장영자 부부의 어음 사기 사건. 이는 사채 시장의 거물 장영자가 자금 압박에 시달리던 기업에 돈을 빌려주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장영자는 빌려준 돈의 2배에서 9배에 달하는 견질어음을 발행하여 담보로 가져갑니다. 원금 갚으면 돌려줄게 라고 말을 해놓고 원금을 돌려받기도 전에 이 견질어음을 은행에 싸게 팔아넘겨 자금을 회수한 거죠. 그 돈으로 또 다른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견질어음을 발행하는 짓을 반복해서 총 7천억 원, 현재 가치로 따지면 70조 원의 피해를 준 어마무시한 사기 사건이 되겠는데요. 차명 거래가 보편화된 금융시장의 허점을 이용해 새 어음을 옛 어음으로 돌려막는 수법을 썼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기꾼들이 전두환과 인척 관계였다는 건데요. 결국 전두환 정권은 울며 겨자 먹기로 1982년 7월 3일 마지못해 금융실명제 실시를 발표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무산되었고 그 뒤를 이어 노태우 정권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그 열풍을 잠재우려는 목적으로 검토가 되지만 그 역시 무산됩니다. 뭐 비자금의 대명사 같은 분들이 금융실명제라니 제대로 될 리가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김영삼 정권에 들어와서 결국 자리를 잡게 된 금융실명제가 내년이면 30년이 됐는데요. 2014년에는 차명거래 금지법 시행으로 한 번 더 강화됐습니다.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한 경우 형사처분까지 할 수 있게 된 거죠. 가족의 이름을 빌려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법으로 업그레이드해도 아직까지 대포통장, 차명계좌를 100% 막을 수는 없다고 해요.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기 때문인데요. 참 양심이 힘들지도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저만 같아도 금융실명제? 아니, 법 자체가 필요 없었을 텐데 말이죠. 지금까지 금융실명제, 이게 뭐니였습니다.